이번 시간에는 일반 중개계약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요 중개계약서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시행규칙 별지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법으로 정해졌다라는 뜻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표준서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중개계약서인데 얘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의 의무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사용의 의무 없음이라고 좀 적으시고요. 여기다 별 하나만 하시고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두 가지만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두 가지만 저장하시면 돼요. 첫째, 표준서식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데 뭐는 없다. 사용의 의무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내용은 뭐 따로 출제하지 않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고 다만 사용 의무가 없다. 까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가 나올 거니까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3절에 가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나오는데 이게 93년도에 이제 중개사법 4차 개정 당시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정하여, 여기 채색을 좀 붙일게요. 특정한에서부터 한정하여까지에다가 채색 한번 붙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속 중개계약은 몇 명의 계공한테만 물건을 의뢰한다. 한 명이요. 딱 한 명한테만 물건을 의뢰하는 그런 방식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한 명의 계공 입장에서는 뭐를 이제 갖고 있겠어요. 독점력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겠죠.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존의 의무, 전속중개계약 여기도 채색 잡아주셔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랬거든요. 여기다는 별도 하나만 좀 할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의 의무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를 써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뭐 내 나름대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쓸게 안 돼요. 이건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약관 같은 거라서 서로에게 공평하거든요. 이걸 써야만. 그리고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3년 동안 보존도 하래요.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3년 동안 가지고도 있어야 돼. 보존의 의무가 있다. 자, 정보 공개, 아까 전속에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혼자 갖고 있으면 물건이 좀 잠기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 후 7일 안에, 여기 체결 후 7일에다가 밑줄 별 한번 할게요. 7일이 물론 중요하겠죠. 여기 7일. 7일 안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지체 없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를 공개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공개할 수 있어요? 조사해야지, 조사. 그러니까 조사 기간을 주는 거가 이제 7일이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공개하라고 말씀드렸죠? 망 또는 신문. 이게 망의 정식 용어는 거래정보망이고, 신문은 이제 일간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망 또는 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공개 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빨리 팔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냐면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누구 조차고 공개하는 거죠? 계공 아니면 손님. 그 손님 조차고 하는 건데, 손님 자체가 나는 원하지 않아. 뭐를? 공개하는 거를. 난 그냥 천천히 팔려도 좋으니까 비공개로 해주세요 라고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뭐도 의무이고 뭐도 의무인 거예요. 공개해야 되는 것도 의무이고 비공개해야 하는 것도 의무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해요? 계공이 결정해요? 의뢰인이 결정해요? 의뢰인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죠. 계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이든 일반이든 똑같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원칙입니다. 3개월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다. 그러면 3개월로 하는 게 원칙인가요? 네, 원칙이고 예외가 약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꼭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지킬 필요 없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대요. 뭐 이거를 단축하는 1개월로 하는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늘리는 5개월짜리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따른대. 자, 그러면 이 3개월은 꼭 지켜야 된다, 지킬 필요 없다. 지킬 필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원칙만 이렇게 제시한 거니까 이런 거를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합니다. 예. 임의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합의 배제할 수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는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근데 몇 개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규정을 말한다. 시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전속 중개 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5개월로 체결했다라고 주고 3개월 원칙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OX, X. 그거는 이제 뭐 늘리든 줄이든 그건 알아서 하면 돼. 임의 규정이니까. 자, 이제 일반하고 전속 중개 계약의 비교표가 나왔는데 일반, 전속 둘 다 명문 인정 계약에 법에 조문이 있는데요. 굳이 이제 여기 써드리면 얘가 22조고 얘가 법조문으로 하면 23조예요. 명문 인정 계약이고 당사자는 의뢰인과 불특정 다수의 계공이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여기는 특정 1인의 계공이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중개 계약은 비독점이 될 테고 독점력이 없을 테고 여기는 독점 계약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는 채색도 하시고 별도 하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많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부른다. 한자로 많을 따자. 전속 중개 계약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을 숫자, 적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일반 중개 계약은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근데 전속은 반드시 뭘로만 해야 돼요? 서면으로만. 여기다 별.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둘 다 있기는 한데 얘는 사용의 의무 없음 별. 오른쪽은 사용에 있음 별. 계약서 보존의 의무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존의 의무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사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바로 뭐 없애버리거나 태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정보 공개 의무를 한번 넘어가 보는데 전속은 정보를 며칠 안에 공개를 해야 될까요? 7일 안에 공개해야 되는데 어디다 공개한다 그랬어요? 망토는 신문에다가 망토는 일간 신문에다가 공개를 하는데요. 일반 중개 계약도 독점력은 없으나 이게 의무는 없지만 그러니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공개해도 상관은 없다. 공개해도 상관은 없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일반 중개 계약에서 여러분은 개공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정보 공개가 여러분은 개공이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정보 공개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속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일반에서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잖아. 근데 내가 정보를 공개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은 거지. 왜 안 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으로 많이 받으니까 정보 공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로 공개해요. 그러니까 허위로 광고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무슨 개나리 아파트 101동 15층에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101동 15층 뭐 1501호 이렇게 못 올려. 왜 못 올릴까요? 왜 못 올려 그렇게? 뺏기지. 왜냐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른 개공들이 와서 그 15층이 초인종 들어고 와서 뭐 물건 내놓으셨던데 우리 집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는 그 광고를 보고 매수할 사람이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초인종 누르고 뭐 매물 나왔던데 나랑 거래합시다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일반 중개에서는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냐면 뭐 101동 기준층 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기준층은 몇 층인지 모르잖아. 그럼 뭐 지가 뭐 다 초인종 눌러버릴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면 101동이면 뭐 105동으로 올려버린다든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어떤 그 중개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통지는 이제 개공이 의뢰인한테 뭘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에서는 그런 거 없고 우리 그 전속에서는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 통지는 문서로 해야 되고 뒷장에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은 다시 드릴 거예요. 위약금 지급 의무도 전속에서만 있는데 두 가지 단어만 한번 적어볼게요. 첫째는 다른이라는 단어 하고요. 배제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주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드립니다. 뒷장에서. 그 다음에 소요비용 정산. 여기 또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스스로라고 하나 좀 적어주시고 얘는 채색도 좀 하시고 별표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 두 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자의 특징으로 가봤더니 양자 모두 분리하대요. 일반은 대단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하냐면 개공한테 일단 독점력 없어서 불리하고 손님한테는 왜 불리하냐면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팔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한데 그 개공들은 좋은 가격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한다 아니면 빨리 팔으려고 노력한다. 일반에서 빨리 팔아야만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그럼 빨리 하려고 하면 거래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손님한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공하고 손님 간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소송의 초대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툼이 막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가. 근데 전속은 양자 모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선진화된 그런 중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당사자의 의무 요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요 파트가 특별히 중요한데 전속 중개 계약의 당사자는 이제 개공하고 의뢰인 요 둘이잖아요. 이제 먼저 개공은 표준 계약서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그걸 꼭 써야 되고 정보 공개와 정보 비공개 의무가 동시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저처럼 색깔을 좀 달리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뭐 그 밑줄이라도 좀 달리 한번 해봐 주실래요? 정보 공개와 비공개는 성격이 좀 다른 의무잖아요. 정보 공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비공개는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예요. 성격이 좀 다른데 이거든 아무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좀 제재가 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공개 안 했다 상취 혹은 공개하지 말라고 의뢰인이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해버렸다. 이러면 등록이 취소된다 아니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자 공개는 며칠 안에 한다 그랬어요. 아까 7일. 여기도 다시 별 7일이 중요하고 비공개는 언제 한다 그랬냐면요. 비공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 이건 비공개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비공개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를 만약에 어느 신문에다가 혹은 어느 망에다가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서로 그거를 알려줘야 돼. 지체 없이 여기 문서별 그러니까 뭐 구두로 뭐 이렇게 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알려. 좀 귀찮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을 얼마나 자주 알려줘야 되냐면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여기도 별 한번 해줄게요. 체결 후 2주에 한 번 이상 문서로 통지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 문서라는 거 포인트예요. 문서.
그러면 여러분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면 서양 애들은 이걸 귀찮은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입장을 바꿔서 저가 개공이면 안 할 것 같아.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물건이 보통 뭐 좀 잘 되는 사무소는 막 100개, 200개씩 항상 있단 말이에요, 매물이. 그럼 그거를 막 100개, 200개를 뭐 문서로 무슨 재주로 만들어서 보내냐고.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제가 이 미국을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중개 그 회사에 이제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하더라, 이 미국 애들은. 엽서를 만들어 놨어요. 엽서를. 그래서 엽서를 색깔별로 쫙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그 엽서를 보관하는 캐비넷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색깔별로 뭐 무슨 색, 뭐 무슨 색 엽서가 이렇게 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걸 알려줄 때는 첫 번째 칸에는 엽서 하나를 꺼내. 예, 그 엽서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여기 인쇄가 되어 있냐면 일전에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해 주신 거 너무 고맙다. 그리고 손님이 한 명 보고 갔다. 이렇게 여기만 공란이야. 나머지 다 인쇄돼 있고. 그 맨 위에 이제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공란.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야. 톰한테 보내면 톰. 한 명 보고 갔어.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가 보낸다는 건 인쇄가 다 돼 있고. 그러면 톰과 이것만 보내면 바로 문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건 막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다음 단계에는 또 어떻게 보내냐면 그 다음 단계의 엽서를 꺼내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누가 뭐 한 2명 정도가 집을 보고 갔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엽서가 쫙 있다고. 이거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요. 미국 애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별로 하고 안 하고 싶으신가 봐. 근데 이렇게 해야 전속으로 끌어낼 수 있고 전속으로 끌어내야 내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게 다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자격은 다 취득한단 말이야. 근데 중개업을 통해서 부자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명의 개공이 창업하잖아요. 그러면 딱 몇 명만 부자 될 것 같아요? 한 명보다는 많아. 딱 2명. 이게 8대2 법칙이 이 중개업에도 철저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8집은 망하거나 현상 유지. 2집만 성공하는 거. 근데 중개업에서 성공은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뭐 이런 뭐 식당이나 뭐 치킨 가게나 이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성공이라는 게. 중개업에서 성공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난 부자를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어떤 그 목표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끌어내셔야 된다고. 이거만이 여러분이 이제 성공하실 수 있는 기회고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전속은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좀 성실하게 해줘야 돼. 나 혼자 하니까 이게 그 계약서에 딱 써 있고 계약서는 몇 년을 보존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3년. 요게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개공한테 부담되는 의무예요. 그렇다면 전속 중개 계약의 타방 당사자인 의뢰인한테는 무슨 의무가 있겠냐? 크게 나누면 위약금 줘야 될 의무와 소요비용 지급 의무라는 게 있어요. 위약금과 소요비용.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위약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약금이라는 게 뭐예요? 위약을 했다는 거잖아. 약정을 위반했대. 여기다 우리 밑줄 하나씩 잡아요. 다른이라는 단어와 배제라는 단어에다가 각각 밑줄을 좀 하나씩 잡고 자 그리고 위에 그림에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 그림상에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몇 명한테 물건을 주기로 약속한 거죠? 한 명. 이렇게 1대1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또 다른 개공한테 얘 말고 또 다른 개공한테 의뢰한 거야. 그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주는 건 얘 자유의사야. 그죠? 근데 얘한테는 뭐가 돼요? 원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둘이 약속을 했어 안 했어요? 했지. 누구한테만 주기로?
얘한테만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가 또 다른 계공한테 주는 거는 얘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요. 그리고 내 거니까. 근데 얘한테는 뭐야고 이게 위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위약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 다른 나오면 위약이라고. 한 명한테만 주기로 했으니까. 이해됐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제 전속 계공이 상대방을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할 사람을 얘한테 소개를 좀 시켜줬어. 소개. 예. 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얘가 이제 상대방은 매수할 사람이에요. 얘를 소개시켜줬다니까 얘한테 뭐 하라고? 계약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어. 그랬더니 손님 중에 이런 손님들이 좀 제법 있어요. 한 10명의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있어요. 손님하고 손님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말은 안 해도 뭔가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해. 자, 무슨 텔레파시가 통할까요? 우리 있잖아. 얘 따돌리고 우리 둘이 계약서 쓰자. 이게 거래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요. 그래서 절대 실무에서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어떤 금기사항이냐면 손님하고 손님은 절대 미리 보여주면 안 돼. 그럼 손님하고 손님은 언제 만나? 계약서 쓸 때만. 그 전에는 절대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계공이 순진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뭐 합의랑 이런 거 다 끌어냈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둘이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누구 이제 보내고 계공 보내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제. 얘를 배제. 그리고 둘이 계약서를 써버린 거야. 그러면 이 계공에 대해서 위약이에요? 위약 아니야? 위약이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래 주기로 했던 거를 다 줘라 이 말이야. 뭘로? 아니 위약금으로.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한 보수 100%를 다 원래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0만 원 다 10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00만 원을 다를 이거 위약금으로 주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단어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 다른과 배제.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요비용으로 넘어가는데 이 소요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상대방을 자기 스스로 발견을 했어. 매도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한 거야. 누구의 도움 없이. 계공의 도움 없이. 그러면 계공의 도움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줄 필요도 없고 위약금을 줄 필요도 없지. 맞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손님을 찾아냈으니까 상대방을. 그러면 얘 혼자 계약서를 그냥 알아서 썼다는 거야. 얘하고 상관없이. 그냥 혼자 했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얘가 얘 도움 없이 스스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그 순간에 이 계공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딱 세 분만, 여기 두 분하고 이쪽에서 한 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두 분하고 세 분만 불쌍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얘 스스로 계약서를 썼어요. 얘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자, 뭐가 불쌍할까요? 얘는 지금 열심히 얘를 위해서 뭘 노력을 했잖아요. 뭐 문서도 만들어서 보내고 뭐 다 했잖아. 근데 얘가 스스로 계약서를 써버리면 일단 보수 못 받고 위약금도 못 받고 아무도 못 받잖아. 그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엄청 불쌍한 거지. 불쌍 안 하면 불쌍하다고 이렇게 애우셔야 돼 이거. 불쌍한 거예요 이거. 예.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소요된 비용, 그러니까 그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거를 좀 정산해 줘야 돼. 근데 이 정산이 약간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주기로 한 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주기로 한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얘가 쓴 돈을 정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얘기냐? 사례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요. 사례를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고요.
자, 중개 보수를 100만 원으로 약정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약정을 했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거래한 일이 생긴 거예요. 요렇게 뺐으니까 소요 비용이 70만 원이 들어갔을 때, 50만 원 비용 지출했을 때, 그리고 30만 원을 비용을 지출했을 때 각각 소요 비용을 얼마를 받을 건가를 맞추셔야 돼. 세 개. 예. 자, 얼마. 자, 70만 원 썼으면 50만 원. 예. 왜 50만 원? 이거의 50% 한도.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인 35만 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쓴 거의 절반을 줘라 이게 아니고, 이거의 절반을 한도로 놓고 정산해 주는 거야. 쓴 거를 50만 원 썼으면 50만 원. 제일 중요한 건 30만 원을 썼으면 그때는 30만 원만 주면 돼요. 왜요? 요거의 50, 그러니까 요거의 50%면 50만 원 하냐? 이게 한도니까 30만 원 덜 쓰면 줄 필요는 없는 거지. 다 줄 필요는 없고 요렇게 정산받는 거.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과 배제라는 말이 나오면 뭐 연결해야 돼? 위약금. 스스로라는 단어 나오면 소유비용.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배제 이런 단어를 앞문장에다 주고 뒤에다가 소유비용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X죠. 반대로 스스로라는 말을 주고 위약금을 연결해 버린다고. 이래도 틀리는 거고.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위약금은 50% 범위 안에서. 이것도 틀리겠지. 이해됐죠? 네, 그렇게 다양하게 함정이 걸립니다. 자, 이제 공개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이 공개는요, 어디다 공개하죠? 개공이 어디에다가 공개하냐면 7일 내에 어디다가 공개? 망이나 신문 이런 데다가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가 되면 우리나라에 11만 명의 개공이 다 들어오겠지. 이거 보겠죠. 그리고 개공 아니더라도 신문 같은 데다가 공개하니까 우리도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개사항은 대단히 자세하게 아니면 대단히 자세는 안 하게. 그러니까 대단히 자세하게 되면 그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손님들이 좀 관심 가질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공개할 건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상태,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랑 하고 하는 거하고 환경 조건. 그러니까 입지랑 환경 조건은 어떤 말들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 학원 건물이 입지가 어때요? 이 지역에서, 이 노원구에서 이 학원 건물이 입지가 어때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 좋아요. 환경은 어때요? 그럼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지라는 거는 뭐 이 근처에서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느냐. 환경은 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환경이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 우리 학원 건물 정도 되는 사이즈 건물이 명동에 있으면 어때요? 더 좋지. 그렇죠? 뭐 상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이런 똑같은 사이즈의 건물이 전라남도 해남에 있대. 그러면 어때요? 전라남도 해남을 안 가보셨지? 그 땅끝 마을이에요. 땅끝 마을. 뭐 겁나 멀어요. 아무튼 여기서. 그 사람들도 거의 없어. 그럼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이 있으면 어때요? 입지가 별로란.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서는 이거랑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권리 관계가 일단 오픈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니까. 다만 여기다는 밑줄 하나만 잡을게요.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말을 해요. 왜 공개하지 말을까요? 질문 드린 겁니다. 왜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해야 될까요?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가령 어느 물건에 저당권이 있어.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당권자가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건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공법상의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뭐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 금액에다가는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자, 질문. 정보를 공개하는 그 타이밍이 계약서 쓴 시점에 아직 계약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거래 계약서는 아직 안 썼잖아. 그러니까 예정 금액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다만 요 임대차는 조금 중요해서 요거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뭐 좀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뭐냐면 봐요. 공시직 뒤에 거는 읽지 말고 공시지가는 그럼 공개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공개하라는 거지. 공개하라는 거. 근데 다만 이랬단 말이에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아시잖아요, 이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차라리 공개하지 말든가 하든가 하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 여부가 임의적이라는 거야. 임의적인 사항이다. 뭐가요? 임대차에서는요. 임의적 사항.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공개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면 X야. 그렇죠? 그러면 아니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러면 맞아요. 공개해도 되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고 이런 게. 아무튼 요거는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중개계약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 1. 개공 A는 매도 레인 B와 5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5개월짜리 전속 중개 계약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면 무효입니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짜리 해도 돼요. 그런데 B의 요청에 의하여, 그러니까 의뢰인이죠. 물건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대요. 괜찮아요? 네, 해도 괜찮아요. 1번은 맞는 얘기. 2번. 개공 C는 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고,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였고 이랬잖아요. 그럼 작성해도 돼요? 작성하면 안 돼? 해도 돼요. 이거 의무는 아니지만 그 계약서에 예정 가격에 대한 아니면 거래 가격에 대한 예정가. 왜냐하면 중개계약서는 아직 거래계약서는 안 썼으니까 거래 가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정가라고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중개계약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조심해야 될 거는 거래 가격 이러면 틀린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3. 등록관청은 국토부령이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전속은 원래 서면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를 위반한 거야. 이게 특히 이 종이랑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신경이 쓰이냐면 3개월에. 그러면 이 업무정지는 몇 개월까지 가능하냐면 6개월. 최대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짜리인데 앞에 몇 개월이라고 줬어요. 이거 좀 신경 쓰이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 6개월 안쪽에서 여기가 무슨 개월수가 나와더라도 맞다고 하시면 돼. 자, 그럼 만약에 9개월이 나왔어요. 여기. 그럼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인 거예요. 왜요? 6개월 내에서만 해야 돼. 그럼 만약에 한 달 나오면 어때요? 가능할 수 있지. 그거는 이제 재량이 있단 말이에요. 관청에서는 가중하고 감경하는. 4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해당 계약서를 전속이니까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고. 5. 개공이 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에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틀렸잖아.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인. 그러니까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임의적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2번 문제는 두 가지 계약서, 즉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요거 보시기 전에 뒷장을 좀 잠깐만 넘겨볼게요. 우리 계약서를 아직 안 봤으니까 요거 좀 먼저 보고 문제 풀어봐 드릴게요. 전속중개계약서 있잖아요. 얘는 사용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음이라고 쓰세요. 사용의 의무 있음. 여기다 별도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써야 되고 안 쓰면 업무정지 먹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갑을 관계가 나와요. 갑과 을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제 이런 개념을 먼저 좀 우리가 관계 설정을 좀 먼저 해볼게요. 손님이 갑이겠어요? 개공이 갑이겠어요? 항상 손님은 왕이니까. 그래서 손님이 갑이야. 의뢰인이. 그리고 개공은 항상 을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우리 개공이 전문가인데 왜 우리가 갑이 아니냐? 나는 갑일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개업은요 100% 서비스업이에요. 네? 100%, 99%도 아니고 100% 서비스업이라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중개업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면 안 되냐면, 나는 갑처럼 할 거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뭐여야 해요? 을이어야 해. 그리고 누가 갑이어야 해? 항상 의뢰인, 손님이. 예. 그래서 막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 뭐 이렇게 뭐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뭐 경찰 공무원 좀 고위직 막 지구대장 이렇게 출신 분들이 퇴직하고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갑의 추억이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중개업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조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손님이 딱 오면 커피 같은 거 내가 타서 손님한테 대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쵸? 근데 손님이 왔는데 갑의 추억은 갖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턱으로 막 이렇게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차 드시려면 거기 차 드시면 돼 뭐 이렇게 턱으로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러면 손님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다음에 안 온다고. 예. 근데 그게 손님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갑의 추억 이런 건 다 버리셔야 돼. 우리는 철저히 뭐여야 해? 을. 을의 의무사항은 다 설명드린 거야. 여기 뭐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개월이 원칙이라 그랬죠? 3개월 원칙. 다만 이제 별도로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에 따를 거고,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해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자, 우리 인장 쪽에서 제가 뭐 한번 말씀드렸냐면 서명 및 날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그것만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계약서는 아니니까 또는 날인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및 날인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가보면, 뒷장이 좀 중요한 게 좀 있어요. 뒷면에 가보면 노마자 1번에 권리 이전용이라고 나오죠. 여기다 우리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권리 취득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권리 이전용은 팔 사람이잖아요. 팔 사람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 물건을 특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 특정하고 있지. 물건을 특정한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쓸 수 있다 없다. 뭐 소재지, 뭐 은행 융자 있고 없고, 이거를 적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적는 거야. 그런데 취득용은 앞으로 살 거야. 자, 그러면 물건 자체를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앞으로 살 거니까. 그래서 취득용과 이전용의 궁극의 차이가 뭐냐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취득용이에요. 그럼 반대로
무슨 단어가 없으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거는 이전용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것도 출제 잘 되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첨부 서류에 보니까 요율표를 하나를 첨부하래. 요율표. 그러니까 요율표를 첨부를 시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많이 받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법정 한도 안에서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손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지금 많이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건지 알아야 될 거니까 요율표를 하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앞에 우리 문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우리 계약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게 아닌 것은이라고 물었는데, 첨부해야 될 게 요율표 당연히 첨부해야 되고, 유효기간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는 얼마나 자주, 아까 제가 그 미국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엽서 얘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2주에 한 번 이상. 이거가 전속에서 일반에서 아니면 둘 다. 전속만. 이거는 전속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야. 그래서. 그죠? 이런 거 외워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은 둘 다 자세히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개 보수를 많이 받으면, 차액은 돌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는 법정 언도로 넘어간 거니까. 자, 이제 쭉 넘어가 보면 4절에 이제 확인 설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은 여기도 별을 3개 잡아주세요. 되게 중요하고,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전속도 중요한데 얘가 더 중요해요. 확인 설명 파트가.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전속에서는 뭐 일반 하나 전속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2개, 3개까지도 나옵니다.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확인 설명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 2가지 제목에다가 채색 문제 좀 하나 해주실래요? 여기 확인 설명이라는 것과 여기 보면 확인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2군데에다가 채색을 좀 한번 잡아 주시고요. 잠깐만요. 위로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여기쯤에 중개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나 좀 메모 한번 해줄래요? 이렇게 완성. 중개 완성? 네. 중개 완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사가 합치된 거를 완성이라 그래요. 의사 합치를 중개 완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판다 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밝힌 거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팔라고 했고, 사려는 사람이 내가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공이야. 그럼 개공의 올바른 자세, 사겠다는 사람이 사겠다고 했어요. 지금 방금. 그러면 개공의 올바른 자세 1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죠. 2번 생각 잘 하셨고, 그러면 우리 뭐 서면을 씁시다. 2번 몇 번? 2번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완성이 되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를 확인 설명이라 그래요.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이 확인 설명, 완성 이후에도 뭐 하나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쓰는 거가 바로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 이 확인 설명서와 확인 설명은 궁극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시점이 다른 거야. 일단 완성 전에 하면 이걸 뭐라 그래? 내자로 확인 설명, 완성 후에 하면 확인 설명서. 그러면 이 완성 전에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취득할 의뢰인에게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니다. 말로 이제 설명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 설명서는 완성 후에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서면을 쓰는 거잖아. 네, 서면을 써서 누구를 주냐면 다 줘야 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줘야 돼. 이거는 쌍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매도든 매수든 다 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뭘로 써서 주는 거냐면 서면으로 주는 거야. 서면. 종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다 중요해. 자, 이제 확인 설명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먼저 볼 거냐면 확인 설명은 몇 번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 설명이지만 이것도 확인 설명의 일종이야.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 확인 설명은 몇 번 한다고 답변하셔야 되냐면 2번. 언제 한번 하고 완성 전에 한번 하고 또 완성 후에 한번 더 하는데 똑같은 거를 2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야, 성격이. 그래서 이거는 취득할 사람한테만 설명하고 구두로 하고, 여기는요 모두에게, 당사자 모두에게 하고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는 이제 그 우리 책에도 뭐 있을 건데 제가 아까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던 게 요게 이제 확인 설명서잖아요. 우리 책에도 있어요, 다. 일단 요 화면만 보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건데, 확인 설명서라는 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해.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고 적는 방법도 정해놨어. 그럼 내 맘대로 적으면 안 돼요. 법이 정해 놓은 대로만 적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여기에서 내고 싶겠어요? 안 내고 싶겠어요? 내고 싶지. 그것도 많이 아니면 뭐 한 문제만. 많이. 그래서 2개 내지 많이 나올 때는 3개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이거예요. 이 확인 설명서가. 이거를 허위로 쓰거나 안 쓰거나 이러면 100% 중개사고가 터지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제대로 잘 작성해도 뭐는 발생하지 않아. 중개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